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했고 이 양반이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을 연금술 연구에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아, 네. 저번에 이제 비소를 했고요. 입에 뭐 이번에는.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버릇이 없네. 그러니까. 수은 먹어 혹시? 근데 이 중금속의 역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은이죠. 수은을 빼놓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수은은 중국과 인도, 이집트 초기 문명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 그래요? 제일 오래된 수은 시료가 언제 어디서 발견됐을까? 이집트. 이집트죠. 네, 이집트. 이 나라는 진짜 미쳤어. 알면 할수록 졌어. 기원전 1600년 전에 있던 시료가 그냥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집트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 나 너무 가보고 싶어. 다른 문명에서도 진짜 시기가 좀 늦을 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은에 대한 관심이 진짜 어마어마했어. 왜냐면 수은의 특징이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금속입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는 이거밖에 없어 아직. 애초에 수은이라는 글자 자체가 물 숫자에 은자야. 물처럼 보이는 은이다. 이게 똑같은 게 유럽에서도 퀵실버. 빠른 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모든 금속이 녹으면 다 액체가 된다는 거 알지만 당시에는 뜨겁지 않은 액체는 수은밖에 없어. 게다가 얘가 녹는 점이 마이너스 33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고체 상태의 수은을 보지 못했어. 굳지 않는 유일한 금속인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굳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영하 33도로 이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영수상 하는데 수은이 굳었어. 이게 굳기도 하는구나, 이게 금속이긴 하구나 라는 거를 중세에 알아요. 그 전에는 몰랐어.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찾았지? 어디에 있는 거야 대체? 이거 캐다 보면 나옵니다. 다른 거랑 결합이 돼 있는데 불로 가열을 하면 바로 분리가 탁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수은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 너무 신기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불로 가열하는 거야. 이게 끓는 점이 356도밖에 안 돼요. 물 끓일 수 있으면 이것도 끓일 수 있는 거야. 보통 기화가 돼. 기화가 된 수은 마시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죽어. 근데 이제 혼자 죽었잖아.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해. 엄청 많이 죽었겠다. 엄청 많이 죽는 가운데 인류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데모크리스토. 이 사람이 이제 수은으로 금을 만드는 법, 염료, 안료 제조법에 대한 저서를 남겨. 근데 연금술사들이 이상한 게 이거를 다 암호로 남겨요. 왜 그랬을까? 금으로 만드는 법은 없거든. 거짓말이거든. 내 생각에는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연금술사, 이 사람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기원후 강철의 연금술사에 영감을 준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조시모스라고 기원 후 300년. 이 사람이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서를 남겨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되게 잘하는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야.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하다. 대연금술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가열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사람이 남긴 저서에 뭔가 다른 거랑 섞어서 했대. 그래서 이거를 막 다른 거랑 섞어서 가열해보는데 이제 황이랑 누가 가열을 했어. 와, 끔찍하다. 근데 둘이 결합을 하면은 진사라는 게 되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버밀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야?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뭐지? 아주 고급스러운 붉은색이에요. 이게 지금도 가죽 가방 중에 막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있지, 버밀리언 컬러가 있습니다. 물감으로 당연히 쓰이겠지. 이게 제일 유행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이렇게 사진 보면은 붉은색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많잖아. 그게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당시 기록이 있어요. 플라니우스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한 해 동안 로마에서만 4톤이 넘는 수은을 수입했다. 색깔 내려고 색깔 내려고. 근데 이제 수은이 엄청 많이 들어와. 비소 같은 거네. 비소같이. 그리고 로마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얘는 얌전히 색 맞네? 너무 궁금하다. 얼굴에 또 발라? 실로 계속해. 비소랑도 섞어보고 막 계속해. 이 산화비소가 특히 수은이랑 하면은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 노란색도 됐다가 빨간색도 됐다가 파란색도 됐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물질입니다. 그냥 산소랑 얼마나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우연히 색깔이 바뀌는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수은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조합식만 찾으면 진짜 금이 나오겠다. 아,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색깔이 계속 변하니까 현자의 돌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이 이때 나와요. 철학의 돌이라고도 하고 현자의 돌이라고도 하거든. 현자의 돌이랑 같이 이걸 뭐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사람 죽여서 막 피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연금술사가 끝까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고. 그걸 막. 찾으려고. 근데 사람이 왠지 될 것 같거든. 동양은 어떤가?
비슷해. 아까 진사라고 했잖아. 애초에 이게 중국말이에요. 중국에도 똑같아. 이거 황이랑 하면은 빨개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 중국 황제들 뭐 좋아하죠? 빨간색 빨간색 좋아하지. 좋아하잖아. 이게 너무 신기한 데서 빨간색이 나오니까 고급스러운 색깔이 된 거예요. 빨간색이. 이게 또 뭔가 금속이 섞였다니까 더 귀하다는 느낌을 받을 더 것 같아. 그렇고 이제 이거를 가속화시킨 양반이 하나 나와. 기원후 3세기 516국 시대입니다. 갈홍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어. 되게 유명한 도사거든. 도교의 대부야.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포박자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수련을 하면은 신선이 될 수 있다. 불로장생할 수 있다. 내용을 찬찬히 보면 연단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특히 동양 판타지 하다 보면 단약이 나오죠. 단이 뭐야? 붉은 단자야. 붉은 약이 단약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도교에서 만드는 약은 오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약은 붉은 약이야. 보통 그런 거 먹으면 내공이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가 한갑자가 올라오고 어.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수은입니다. 어이씨. 황하 수은이에요. 이름부터 들어보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 뭔가. 게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씨. 게임에 단약 먹으면 안 되는데. 동양은 서양은 그래도 이걸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신선이 된다고 하니까 됐겠지. 죽으니까 어디론가 가. 그래서 날라갔겠지. 중국 황제의 절반 정도는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산에 들어가서 신선 되겠다고 단약 먹었을 거야. 그 양반이 산에 들어가서 진짜 안 나왔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그럴싸하니까 게다가 이 가록이라는 사람이 금단이라는 방법을 남겨옵니다. 금단이 뭘까? 수은을 황금으로 바꾸는 법이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연금술, 이제 동양에서는 금단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도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오래 살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불교에 심취한 황제야. 뒤로는 도교. 수은 먹어. 너무 좋잖아. 오래 살고 싶잖아.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연금술로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하다가 로마가 망하면서 딱 끊겨요. 왜냐면 로마가 진짜 대단한 시대인 게 로마 이후로 중세가 오잖아요. 중세는 로마보다 오히려 쇠락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수은 가지고 막 먹고 살만 하니까. 그치. 먹은 만족. 로마 시민들은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막 놀고 하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딱 끊기고 유럽에서는 이게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연금술이 알케미라고 하잖아. 알케미는 아랍어입니다. 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연금술의 고향은 아랍이야, 아랍.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꽃을 피는데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8세기경에 이름이 되게 어려워. 아부 무사 자비르 이븐 하이안. 야, 진짜 어렵다.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서는 게베르라고 불렀고 9세기경에는 아부 바크르 무하마드 이븐 자카리아 알 라지. 그게 이름이야? 이게 뭐 귀족인가 봐.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럼 걔네 서로 만나면 어떻게 불러?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라제스라고 부릅니다. 그치. 그 정도가 뭔가. 이 두 양반이 남긴 저서가 수백 권이에요. 사실상 이 이름을 빌려서 많은 사람이 썼다고 추정을 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계속 연금술, 금 만드는 기술에 이제 집착을 합니다. 귀족들이 계속 돈을 주고 얘가 금만 만들면 지금까지 썼던 돈 이거 다 회수하잖아. 완전 떡상이잖아. 투자를 계속 하는구나. 투자해. 근데 실패하면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 연금술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만들어내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게베르라는 사람은 최초로 알코올을 증류해서 소독약을 만들기도 하고 뭐라도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노예들 불러가지고 술 한번 먹어볼래? 또 이제 설사를 해. 나쁜 게 나오네? 그래서 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염화수은을 만들어봐요. 염소랑 이렇게 태워봤어. 또 얘를 이렇게 발라봤더니 칙 하면서 뭐가 막 이렇게 화상처럼 입는단 뭐야? 말이야. 당시에 유행했던 병 중에 옴이라는 게 있어요. 벌레가 있잖아. 지금도 유행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염화수은을 발라봐요. 그러니까 엄청 아파하지만 옴도 죽어. 죽겠지. 이거다. 왜냐면 옴은 주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번지는데 당시에도 노비들한테 번졌단 말이야. 집권층 입장에서는 아프건 말건 얘가 나아서 옴이 없어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염화수, 야 이거 용한데? 발라. 바르면 이제 옴이 없어지는 거야. 화상 있고. 화상 입고 신기하다. 일은 하고. 이게 신기한 게 아랍을 통해서 인도로 이 연금술이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수은을 똑같이 사용해. 연금술과 불로장생약. 그러고 싶나 봐, 그 보면은. 게임 많이 하신 분들 넥타라는 약 넥타가 인도 말입니다. 이게 수은을 이용한 불로장생약이야. 인도에서 부르던. 하여튼 그래서 수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연금술, 불로장생, 그리고 약 이 방향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중세에도 그랬고 중세 이후에도 그랬어. 그리고 중세에는 사기꾼들이 계속 나와. 프랑스의 니콜라스 플라멜이 원래 부자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내가 수은을 금으로 바꿔서 부자가 된 거야. 왜 그런 데를 계속 나한테 나오지? 오면 이걸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돼.
왜냐면 저 사람이 부자니까 진짜가 부다. 지금도 써먹는 수법이네. 근데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번 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지금도 돈을 버는 수법이네. 왜냐면 15세기에 클래식은 영원한가? 영국의 조지 리플리, 네, 리플리 중국에 나오는 그 리플리는 아니고 이 사람도 이제 내가 철학의 돌을 드디어 만들었다. 현재의 돌을 진짜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내가 만들었다. 명성을 엄청나게 얻고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딱 죽기 전에 고백해. 다 거짓말이야. 이 연금술이 이제 빨리 없어질 것 같잖아? 안 없어져. 보일 아시죠? 보일의 법칙 만든 사람. 화학자. 이 사람이 사실상 최초의 화학자라는 맞아. 평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뭔가 연금술이라는 애매한 학문에서 화학이라는 제대로 된 학문을 만들었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했고 보일의 법칙, 지금도 우리 배우죠. 위대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사실은 연금술. 인생의 대부분을 연금술 연구에 매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법칙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연금술을 했어. 계속. 연금술을 하려고 화학으로 돈을 벌었나? 완전 충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이 사람이 쓴 걸 보면 고대 연금술사는 실제로 금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잊은 거다. 왜냐면 이때는 고대 문명, 피라미드 봐봐요. 지금도 막 고대 문명 외계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더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우수했던 문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수는 무조건 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은 계속했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 그다음에 뉴턴,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은 사실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죠. 그치. 이 사람도 사실은 연금술에 엄청나게 심취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대의 기술이 잊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맨날 수은 태우고 가열하고 해. 그래서 뉴턴이 당시에 사람들하고 주고받던 편지를 보잖아? 맨날 화내고 막 난리치고 본인이? 그 다음에 사과해. 근데 수은에 중독이 되면은 망상이 생기고 식욕부진이 되고 괴팍해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연구를 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산 거야. 근데 사망하고 나서 뉴턴의 시신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수치의 15배가 나와요. 근데 이건 사망 당시의 수치잖아. 이 사람이 죽기 30년 전에 이제 연금술에 매진했었거든. 그때는 뭐 수은이 어마어마했겠지.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수은이 약 같잖아. 왜냐면 설사. 게다가 이게 그냥 설사가 아니야. 피랑 변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매독, 수탕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비소 때문에 사망한 건데 수은도 먹었어요. 당시에 약간 아파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비소 중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창백해지고 하니까 염화수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블어택으로 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사망했거든. 결정타 날리려고. 더 비참한 거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튀코 브라헤 검색을 해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예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왕이 하는 연애에 갔어. 파티에 갔어. 근데 소변이 마려운 거야. 못 가잖아. 계속 참다가 방광이 터져요. 그래서 왕이 얘 기특하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수은 줄게. 수은을 먹고 사망합니다. 방금 터지고 수은 먹고 사망. 상으로 이렇게 주고. 수은이 사실 근데 되게 최근까지 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병원 가면 못 썼어. 수은 온도. 체온계 수은 썼잖아. 맞아. 지금은 퇴출이 됐습니다. 이게 제조 공정 중에서도 중독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깨지네. 되게 잘 깨져. 맞아. 그래서 90년대에 검사한 걸 보잖아요. 그럼 병원의 공기 중에 있는 수은이 기준치보다 높아요. 깨지니까. 그래서 이게 퇴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감. 사실 아말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금속과 수은의 혼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계속 아말감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썼지? 이빨. 치과. 이빨 아니고. 치아. 사람은 이, 동물은 이빨. 오케이? 썩었을 때. 썩었을 때 치과 충전재로 쓰였죠. 굉장히 적은 양의 수은이 들어가는데 한참 90년대 공해병 때문에 수은에 대해서 엄청 경계심이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말감 이거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거 오해다. 잔존수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3일 이내에 분비는 끝나고 대개는 괜찮다. 근데 이제 소화에 대해서는 레진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소화에 대해서는 레진 보험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말감은 점점 사장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 좀 이제 제일 유명한 거 미나마타병. 일본에서. 정말 대표적인 공해병이죠. 이거는 1956년 일본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고양이들이 막 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얘들이 바닷물에 갑자기 빠져 죽어. 고양이들이. 메틸수은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 근데 그거는 보통은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느려. 기화된 것보단 느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주민들이 이미 그걸로 오염된 어패류를 먹으면서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집단적으로 발병한 거예요. 신일본 질소비료라는 회사가 거기서 이제 바다에 그냥 수은을 무단방류한 거야. 아이고.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환자가 2,265명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수은을 사용을 안 하죠.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 시리즈가 이제 납도 있고 안티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생각보다 과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네. 뉴턴이 제일 신기하더라고. 뉴턴이 진짜 신봉자였대. 아무튼 오늘도 신기한 의학의 역사, 수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